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 2억 6,7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는데 6년 전과 비교하면 반이 안 되고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도 134명으로 6년 전에 약 30% 수준입니다. 6년 전보다 학생 수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혹 돈이 없어서 그러나 하고 제가 봤더니 청계재단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 그리고 예금의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최근 몇 년간 청계재단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은 줄었지만 수입에 큰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청계재단 측에 이 장학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가 있느냐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답변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추정하는 것은 지난해 청계재단이 요즘 무상교육이 많다면서 장학 사업을 좀 접고 복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 목적 변경을 서울가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련의 과정, 장학 사업을 접으려는 과정 때문이 아닌지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난해 장학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총 2억 6,700만 원 가량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청계재단의 직원들 월급 그리고 건물 관리비 그러니까 운영비가 7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정말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군요. 2.9배, 약 3배인데 배꼽이 배보다 3배 가량 큰 셈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잡았습니다. 뭐 영화 제목으로도 쓰였던 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우리말로 하면 소수 의견이고요. 영화 내용은 간단히 보면 소수 의견을 시스템 오류라고 왜곡했던 나쁜 상사가 결국은 죗값을 치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제 국회에 비슷한 장면이 좀 있었는데요. 이낙연 총리의 인준 표결의 장면이 있었는데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면 오늘 언론에 보도됐던 사진인데 저기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의원이 장제원 의원입니다. 최근에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당을 했는데요. 상당히 고뇌하는 표정이고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준 반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퇴장을 했는데 구호도 내걸지 않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나중엔 나갔는데 제가 오늘 장제원 의원에게 저 표정은 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더니 본인은 그 표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반대를 하더라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론이 퇴장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퇴장했는데 같이 복당한 한 선배 의원이 처음부터 좀 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퇴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진을 한 장 볼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김연아 의원입니다. 지금 왼쪽에 아래쪽 왼쪽인데요. 김연아 의원은 혼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는 혼자 끝까지 남아서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본인은 찬성을 했다고 하고요.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 소수 의견을 내기는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근데 소속은 자유한국당이지만 행동은 바른정당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대신 당에서 제명을 해주면 다른 당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나를 의원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를 좀 제명해달라 계속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현재 행동은 바른정당과 같이 하는데 소속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김연아 의원을 원래 자유한국당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로 영입을 했는데 그래서 국회 상임위가 국토위였는데 최근 당에서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국토위는 좀 알짜 상임위로 알려져서 해당 행위를 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김연아 의원에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국회에 알짜 상임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모든 상임위가 다 알짜여야 되는 거죠. 국회가 아무래도 뭐 예산이 많고 지역 개발 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에 김연아 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어저께 표결한 것이다. 그러나 뭐 부동산 정책 그 전문가로서 역할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페이스북에 저렇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상식, 소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했다고 했고요. 부동산 정책은 계속 관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에 대해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바른정당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계륵 같은 존재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고 제명을 하자니 의원직을 가지고 갈 것 같고. 예. 그래서 놔두자니 계속 예. 뭐 돌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돌출 행동이 계속 예. 나오니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오락가락 사드 당론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라디오에서 사드 반대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께서 그걸 사드 찬성으로 당론을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점에 관한 그걸 바꾸려는 논의 이것들은 사실은 새롭게 더 이제 해야 한다고 저는. 예. 예, 지금 천정배 전 대표는 사드를 이제 다시 반대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한 달 전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는 안철수 후보의 뜻에 따라서 당시 국민의당 의원 대다수가 사드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예. 정확히 의총은 열진 않았지만 주순영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34명이 찬성해서 사실상 찬성 당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지난해 7월로 가면 국민의당은 사드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만장일치로 사드 반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당론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당은 그러면 지금 천정배 전 대표의 이런 그 입장 바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식적으로는 현재 사드 찬성의 당론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아직은 없다. 예. 현재로선 없다. 천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까지 강원과 영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내일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회부 기자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우 기자하고 윤정식 기자가 조금만 있다가 자, 소셜 라이브 오늘 진행할 텐데 좀 양해를 구하자면 네. 오늘은 제가 남아서 뭐 또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일찍 물러가고 네. 그리고 저 대신 안나경 앵커가 좀 남아서 조금 더 얘기를 같이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소셜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홍지우 기자 오랜만에 나왔죠? 네. 예, 그래. 미안합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당황하셨습니까? 아니요, 당황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드디어 이제 한 사람만 놓고서 제대로 한번 양쪽에서 공격을 해보자.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뭐 4대강 보 수문을 오늘 열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4대강과 관련한 총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네. 뭐 또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도 있긴 있지만 네.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뭐 안나경 앵커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는 네. 너무 4대강 뭐 관련해서라기보다도 우박이 어제 오늘 좀 있었단 말입니다. 직접 봤나요? 아니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제 그런 소식 있다는 것만 이제 TV 화면을 통해서 접하고 그리고 또 제 친구 부모님이 담양에서 채소 농사를 하시는데 다 망했다고 네 속상해 하신다는 거를 듣고 저도 같이 속상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우박보다도 날씨와 관련한 특별한 기억을 하나 좀 떠올려 보자면
제가 원래 이제 그러니까 한방눈이 펄펄 내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때 도로에 버스들도 안 다닌다고 해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집까지 걸어갔어요. 도로를 활보하면서 거기가 우리 세상인 거예요. 도로에 차도 안 다니고 그냥 몇 년도였죠? 굉장히 옛날이죠.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분 좋았고 낭만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지만은 네. 그 기억이 그대로. 네, 저 너무 신났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홍지우 기자는요? 네? 날씨. 날씨에 대한 네. 기억이요. 아무래도 작년 여름이 저는 더위에 좀 취약한 체질이라서 네.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작년 여름. 아. 네, 뭐 올해도 그렇지만 5월 달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네. 특히 제가 저희 집이 굉장히 더워서 에어컨을 거의 1년에 한 6개월 정도 틀어놓고 사는데 네, 제가 저랑 폭염 반대네요. 취약층이라서 네. 추위 많이 타세요? 근데 저는 더위는 별로 안 타고 추위를 많이. 스튜디오도 늘 추워요. 약간 기계 장비들이 네. 많아서 열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데 피부에는 그게 더 좋다고. 그래요? 네, 추운 게 더 좋다고. 아, 네, 네. 하지만 분장이 네. 피부에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거는 안 할 수는 하고 없으니까. 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하면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못 보십니다, 저희. 윤정식 기자도 분장을 저도 뭐 약간은 하고 나오죠. 예, 약간. 아주. 예의상. 근데 사실 뭐 날씨를 여쭸던 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뉴스룸을 보실 때 나오는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뭐 내일은 뭐 날씨가 어떻겠다, 뭐 비가 온다, 미세먼지가 좀 농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그 기사 그거 다 제가 씁니다. 맞아요. 그걸 제가 근데 제가 쓰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쓴 지 좀 됐어요. 아유, 그치. 돌아가면서 제가 다 쓰는 건 90% 아니고 정도를.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날씨. 한 두 문장 정도로 올려주시면 그것마저도 이제 한 줄 정도로 그렇죠. 줄여서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네네. 아니요, 저는 항상 분량을 30초 분량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로 올리면은 그럼 나중에 뭐 한 문장밖에 말씀을 못 하실 때도 있고 맞아요. 또 조금 더 길게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보고 그렇죠. 예, 좀 예. 시간이 많이 있다 싶으면 30초 분량을 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 확 줄여서 한 줄로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렇죠. 네. 예. 사실 그래서 네. 이렇게 매일매일 내 기사를 읽어주는 사람 참 매일매일 기사를 올려주는 네. 더 열심히 날씨 한 줄이라도 더 열심히 반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4대강 관련한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으로 또 지켜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어디에 자리를 좀 잡을까요? 소셜 라이브 어디 상자 바로 옆으로 네. 이동을 할까요? 조금 번잡스러운 우리 이동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예. 예,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제는 4대강 보 수문 개방입니다. 뭐 뉴스룸에서 다들 보셨다시피 오늘 16개 보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을 오늘 상시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2시부터 열었어요. 오후 2시부터요. 참 뭐 근데 이게 그러면은 2000 몇 년도에 완공이 됐었죠? 2011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그렇죠. 5년 반이 걸린 거고요. 오늘 개방한 보는 총 6개인데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를 포함해서 낙동강에만 총 4개의 수문이 열렸고 또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이렇게 두 개의 보를 포함해 6개의 보가 수문이 열렸습니다.
상시 개방을 해서 물을 깨끗하게 흐르게 한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수질을 관리하겠다. 볼을 열어서 수질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그동안 계속 나온 건데요. 6개의 볼을 개방하게 된 겁니다. 근데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보시면 예, 오늘 이렇게 환경운동연합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보수문 개방 확대하라라고 이렇게 또 뭐랄까요, 이 수건, 예, 수건 정도 크기의 뭐 피켓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4대강의 수질이 안 좋은데 무슨 6개냐, 16개 다 개방해라. 그리고 또 약간 좀 더 나간다 하면은 뭐 보수문 여는 걸로는 안 된다. 철거해야 된다. 철거 작업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돌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시민단체 쪽에서는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가뭄이 심각한데 뭐 물론 수질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더 나간다면 수질이 안 좋은 물이라도 그 물이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논에다 대기도 하고 모내기철이니까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수문을 연다는 거는 조금 좀 섣부른 판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공방은 일고 있는데 사실 좀 각각의 주장을 들어보면 둘 다 좀 맞는 말 같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가뭄이냐 수질이냐 하는 문제인 건데요. 여기 4대강의 보호 설치 지역들을 한번 볼까요? 네. 4대강의 보호 설치 지역들을 보면요. 이렇게 빨간색,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가뭄이 심각한 지역들이고요. 4대강은 여기 보가 설치된 곳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뭄이 심각한 곳들은 보 개방과 좀 위치가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수문을 열든 열지 않든 상관이 크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으면 좀 볼을 더 시원하게 열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그런데 사실 오늘 그 수문 열은 곳들 중에서 이 가장 그 문을 많이 열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 강정보령보 여기가 수위를 가다 놨었던 그 물의 수위를 1.25m 내려가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가장 조금 열은 데가 바로 창녕 함안보입니다. 여기는 20cm만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문을 열면은 뭐 결국엔 문이 열려도 뭐 우리가 흔히들 많이 봤었던 여름철에 많이 났었던 그 녹조라떼 이거 계속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단체들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또 가뭄 상황에서는 물 한 방울이 귀한데 그렇죠. 요즘 보면은 충남 지역에서는요 지하수를 좀 어떻게 대보려고 굴착기를 갖다가 땅을 파보기도 하는데 아무리 파봐도 또 어느 지역을 막 파봐도 물이 안 나와요. 계속 이 마른 모래들만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걸 좀 물을 대야 되는데 좀 심각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이게 가뭄 지역하고 이 보들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가둬져 있는 이 물들을 좀 수로를 이쪽으로 대가지고 조금이라도 물을 좀 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거를 수로를 만드는 데만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이 또 듭니다. 여기에 들어간 게 또 수십조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다 또 돈을 그렇게 넣는다라는 게 보호마다 다 그런 걸 많이 설치를 한다면 또 천문학적인 이 국민의 돈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동의할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한번 다음 키워드를 한번 또 볼까요? 네, 엇갈린 현장 농심입니다. 이번 가뭄 피해가 충남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요. 이 남부와 중부 농민들의 민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취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영산강 그리고 영산강과 낙동강이죠. 이 영산강과 낙동강은 아직까지 가뭄 피해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보를 더 열어서 농업용수의 수질을 개선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 가뭄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 충청의 경우에는 여기 한번 지금 보세요. 지하수가 네.
지하수가 너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수가 없으니까 지금 물 한 방울이 귀한데 어떻게 물을 그대로 다 방류를 해서 버릴 수 있냐 이런 민심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 4대강 보수문을 연다라고 했을 때 6개만 연다라고 했을 때 왜 6개만 여는 이유에 대해서 이 농업용수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가뭄이 좀 심각하긴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1973년 이게 기상 관측을 이때부터 했거든요. 이때 이래의 가뭄이 44년 동안 우리나라에 17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17번이라는 건 평균을 내보면 2, 3년에 한 번씩은 있던 셈이 되는 건데요. 이게 2, 3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최근에는 2012년 이후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게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니 역대 가뭄들은 그나마라도 이게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그래도 좀 해갈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 거는 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해갈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하면은 그래도 뭐 어떤 보나 아니면 댐에라도 이게 좀 저수가 돼 있는 물들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마저 말라버리고 있는 네.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저수지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 뭐 말라 죽은 네네. 고기들 보이죠. 참 심각한 상황인데 물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생활용수 공급에마저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진짜 역대급이라는 말이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가뭄이 아주 이렇게 심하지만 않았다라면은 문재인 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뭐 적폐청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4대강 보호에 대해서는 아마 16개 보수문을 다 열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확정 지진 못했지만은 이왕이라면은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도저히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이 가뭄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5월 달부터 날씨 단신을 쓰면서 건조특보가 내렸다는 그 날씨 단신을 쓴 기억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신 기사들이요. 네네.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리 수질이 악화된다고 해서 뭐 볼을 시원하게 개방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볼을 남겨두면서 이것을 가뭄을 해결하는 용도로 쓸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아예 그냥 볼을 시원하게 철거를 하고 가뭄 해결은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의 선택지가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다음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참 이게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사진 참 정말 이게 무슨 아니 어떻게 보면은 무슨 작품 사진을 찍은 것 같이 네. 보이지만은 이게 얼마나 참 처참한 현실인지 참 농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한숨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눈치 보는 환경부입니다. 자, 사실 우리 둘 다 지금 환경부 출입 기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금 가보면요, 사실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그렇죠? 들어서는 정말 좀 힘이 좀 실리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뭐 미세먼지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가습기 할 살균제 일이 얘기도 많아지는 거죠. 네, 나온다라고 권한도 하고 많아지고. 조금은 좀 뭐 처음에는 뭐 에너지 부문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까지도 글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토부의 이 물관리 사업 일원화 이쪽에서 이게 환경부로 이게 다 넘어가는 거,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어떤 사업 부분을 다른 정부 부처에서 커지는 거죠. 가지고 오는 것들이 지금 이번에 거의 없었는데 환경부는 이번에 그래도 큰 부분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직도 좀 늘어날 수 있고 또 큰 사업을 뭐 이렇게 가져오면서 뭔가 이번에 잘만 하고 나면은 국민들로부터 환경부 진짜 일 잘한다. 뭐 제대로 4대강을 좀 그래도 복원을 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참 좀 불안불안해요. 네, 맞습니다. 이 4대강 관리라는 게 결국 권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부담일 수도 있는 거죠.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4대강 보호 16개 중 6개를 개방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찔끔찔끔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은 가뭄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까지 흘려보내면 어떡하냐는 건지 이런 문제가 또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질 개선까지 안 되면 이건 하나마나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찔끔찔끔이라는 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를 접하셨던 분들은 뭐 느끼시겠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힘이 센 그 새 정부가 가장 힘이 센 아주 집권 초기에 청와대에서 6개 보의 수문을 열자라고 했을 때 힘이 세니까 그때는 좀 뭔가 따라야 되겠다. 새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환경부가 정말 좀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랬다 하면은 예, 6개 보호 수문을 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세부 강론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 보혜 수문을 여는 거는 조금 더 뭐 고려를 해봐야 된다. 아니면은 이 보혜 수문은 정말 여기는 녹조가 심하다 보니까 여기 꼭 열어야 된다. 뭐 이런 그 선정 작업, 보를 선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라든지요. 뭔가 이런 거를 좀 환경부만의 목소리를 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론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 6개. 알겠습니다. 6개 열겠습니다. 그 전혀 어떻게 보면 태클을 하나도 안 걸고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은 뭐 힘이 세지니까 뭐 좋다라고 하죠. 자, MB 정부에서 국토부가요, 이 4대강 사업을 다 끝났다는 게 그게 뭐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추진하자라고 했을 때 다 따른 다음에 사업 완공된 이후에 그 사업을 시행했었던 관계자 1152명에게 훈포장 수여했습니다. 이거 받을 때 좋았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요. 이번 여름에 물 관리 제대로 못한다 하면은 아마 뭐 국토부 때 같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국토부 때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독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환경부가 좀 4대강을 복원하라는 어떤 이런 미션을 받은 첫 해지만은 국민들은 뭐 첫 해니까 뭐 조금 뭐 제대로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번 올 한 해 처음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미 오래 기다린.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면 아마 기회는 없을 겁니다. 예. 다음 키워드 한번 또 볼까요? 네, 녹조 라떼 사라질까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사라질까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단을 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이 녹조라떼 보기만 해도 참 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 물이고 녹조고 그 다음에 또 이 수풀인지 네네. 참 이거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초록색 물감 뿌려놓은 것 같죠. 예. 근데 사실- 이게 네, 사실 뭐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유속이 빨라지면 녹조가 덜 생기는 것이고 유속이 느릴수록 녹조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뭐 증명이 이미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속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수문을 상시 개방하거나 아니면 보를 아예 철거하자라는 조금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보를 완전히 철거한다 또는 상시 개방을 한다. 그런 게 사실 그럼 4대강 사업이 있기 전에는 녹조가 없었냐 이런 질문으로 결국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사를 찾아보고 또 통계를 찾아보고 이러니까 2009년, 2008년 그 전에도 녹조는 항상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그 어느 정도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요. 4대강 보호가 생기기도 전부터
녹조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복원이 어느 정도 그 전 상태로 된다 하더라도 녹조가 생기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발생 빈도라는 게 좀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수질 자체가 좀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느냐, 이게 또 좀 중요할 거예요. 무조건 녹조가 생겼다, 이것만으로 이거 관리 또 이번에도 제대로 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얘기를 좀 해왔어요. 이런 얘기들도 왔네요. 보면요, 장마 때에 맞춰서 볼을 개방하는 건 어떨까요? 그땐 녹조라떼가 너무 퍼져서 너무 늦는 건가요? 이것도 하나 큰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4대강 물이 공업용수로밖에 못 쓴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공업용수로 쓸 수도 없는 급수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지도 좀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거 제가 시청자분이 질문해 준 거를 조금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공업용수라도 쓸 수 있으면은요, 공업용수를 좀 끌어다 썼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농민분들 중에서는 아무리 썩은 물이라도 네. 뭐 지금 갖다 똥물이라도. 대야 된다라고 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아니 저 물을 갖다가 논에다 대면은 농작물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문 열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정부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청와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 집단이 한 번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문을 열어야 되고 어떤 보의 수문을 열어야 되는지 조금 더 냉철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 끝이 없는 얘기긴 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대규모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 이 토목 사업이 정말 그 얼마나 가장 큰 피해를 그렇죠. 불러일으킬 안 수 좋은 있는지. 네. 결과를 낸다 하면은 이렇게까지도 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왜 엉뚱한 데 있는 그 물을 또 끌어다가 가뭄 지역에다 대기 위해서는 또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고민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좀 안타깝거든요. 사실 이 보들도 뭐 수십조를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또 철거를 하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치하는 것도 돈, 철거하는 것도 돈입니다. 이 사회 일부에서 저희 환경 담당 기자 저 윤정식, 홍지윤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4대강 문을 열은 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사실 환경부가 뭐 국토부가 지금까지 뭐 물 관리를 해왔다, 좀 더 주도적으로 해왔다라고 하지만, 환경부가 진짜로 그럼 손을 완전히 놓고 있었던 거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좀 그런 부분들도 좀 파헤쳐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셜 라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 사회일부 기자들도 소셜라이브에 더 자주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